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2단원 삼각함수를 시작할 차례가 되었군요. 자, 이 삼각함수 단원은 결국 각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각이다. 우리 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각도기로 막 각도 재보고 그렇게 친숙했던 아이예요. 자, 근데 이제 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각은 도형입니다. 어떤 도형이냐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선이 있어. 이 노란색을 제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얘는 이제 고정적인 거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반직선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회전운동을 할 겁니다. 회전운동. 어쨌든 너는 움직여. 그래서 움직일 동, 길, 경자를 써서 얘는 움직이는 길이다, 움직이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동경이에요. 이제 얘가 움직일 때마다 그 회전하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회전하는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야. 소위 몇 도 하는 그게 각의 크기였어요. 회전한 양이다잉. 자,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할 텐데 이 동경이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 방향. 자, 시계의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이 방향이 뭐 서양에서는 순 방향이었나 봐. 바른 방향이었나 봐. 그래서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 그래서 이 회전한 양에다가 플러스를 붙여가지고 뭐 플러스 30도, 플러스 45도, 플러스 90도, 이제 플러스는 생략을 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도, 즉 시계 방향으로도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멈췄어. 그러면 이 방향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몇 도, 마이너스 몇 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방향이 생겼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여기 시초선이 있습니다. 자, 동경이 움직였는데 멈췄어. 그래서 각도기로 재봤더니 이 각이 30도야. 일반적인 표현이잖아. 근데 이 30도라는 게 앞에 플러스가 이제 생략된 걸로 보셔야 된다고. 즉 얘는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게 시초선이야.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음의 방향으로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 동경이 딱 멈췄어요. 그럼 이때 회전한 양은 얼만큼 됩니까? 한 바퀴가 우리 360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30만큼 회전을 했어. 근데 너는 음의 방향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다. 이게 스타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봅시다. 여기 시초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경이야. 그리고 요 각도기로 각의 크기를 재봤더니 여기 알파도야. 알파도. 물론 이쪽 양의 방향의 알파도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알파도라는 이 동경은 몇 바퀴 돌아서 여기 멈췄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안 돌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또 음의 방향으로 또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일반화하자 이거예요. 이 각의 크기를. 자, 예를 들어서 알파도가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왔다라고 쳐봅시다. 이 시초선으로부터. 그러면 360도, 이게 한 바퀴잖아. 그럼 편의상 곱하기 1을 해볼게요. 이게 한 바퀴야. 한 바퀴에다가 알파도만큼 더 회전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두 바퀴 돌았어. 그럼 이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더 회전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2, 두 바퀴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안 돌고, 몇 바퀴 안 돌고 바로 이렇게 알파만큼 회전했다, 알파도만큼.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0! 안 돈 거야.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음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돌았다 합시다.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띵! 알파도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된 거라. 마이너스 360도. 그 다음에 알파도만큼 회전을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이 다양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반화 해보자면 결국 몇 바퀴에 해당하는 게 요거라.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알파도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서 물론 요 n은 뭐다? 정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뭐를?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도. 알겠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수 있잖아요. 이 정수는 도대체 뭘 의미하게 될까요? 정수. 정수는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아, 얘는 회전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어떤 방향으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 그 방향과 바퀴 수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어느 쪽이건 몇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왔어. 그 다음에 알파만큼 갔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 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지금 여기 5개의 각이 있어요. 이 5개 각, 뭐 음의 각도 보이고 양의 각도 보이는데 이 각을 지금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n은 정수고요. 여기 알파도는 0도와 360도, 즉 한 바퀴 내에 있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인 거야. 자, 이 알파도 있잖아요. 이 알파도는 보통 우리 한 바퀴 내의 각을 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보래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건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야. 자, 예를 들어 얘를 360도 곱하기 이제 정수인데 정수 일단 음의 각이니까 음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다 쳐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40도를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500도는 돼. 그럼 얘는 어떤 의미죠? 여기 시초선이 있었어.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40도만큼 간 거예요. 이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표는 지금 여기 더해진 이 알파도는 0도부터 360도의 각이 돼야 돼. 이렇게 음의 각이 되면 안 돼. 양의 각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자 이거지. 아,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동경은 자, 일단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는 또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2바퀴 돌았어. 그 다음 다시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뭐예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20이 되잖아.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220도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00도는 되는 거잖아, 계산상. 그렇죠? 이 마이너스 720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고 다시. 자, 그럼 여기 시초선이 있었고 이 동경은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2바퀴를 돌아서 그 다음 양의 방향으로 220도만큼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알겠나요? 자,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00도도 이제 보자. 일단 음의 각이 나왔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일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360도잖아? 그게 지금 시초선인 상태야.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마이너스 300도가 되나? 이게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요? 60도 해주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음의 방향으로 시초선이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6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거. 그게 마이너스 300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의 알파도는 60도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럼 360도에다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어요.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0도가 되나? 계산해보는 거야. 그럼 플러스 260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됐죠? 자, 얘는 이제 양의 방향의 각이야. 이건 쉬워 이제. 그럼 36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얼마큼 더 가주면 돼요? 양의 방향으로 40도. 요 얘기라고. 자, 얘는 일단 360도 곱하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얼마 더 해주면 되나? 340도가 되겠지. 340도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으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게 일반 각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우리 이 4분면에서의 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좌표 평면이 있으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역시 이 방향이 우리 서양에서는 순 방향인가 보죠. 자, 아무튼 여기서의 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역시 시초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별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시초선은 X축의 이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는 거예요. 별 말이 없다면. 그 다음 어떤 동경이 있어서 이 동경이 막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1사분면에 딱 멈출 수 있잖아요. 동경이. 맞습니까? 그때 여기를 우리 눈에 세타라고 합시다. 보이는 게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세타가 나타내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세타는 분명히 0도부터 90도 사이인 건 확실한 거잖아.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인 건 확실해요. 근데 얘가 이제 몇 바퀴 회전해서 왔을 줄 모르는 노릇이잖아요. 어느 쪽 방향이건.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정확한 거예요. 일반각, 별거 아니지.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은 물론 정수랍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는 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2사분면에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세타는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럼 요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가 되겠죠? 90도와 180도, 90도와 180도 요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몇 바퀴 돌아서 왔을지 모르니까 일반각 표현을 꼭 해주셔야 한답니다.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그러면 이제 3, 4분면도 하실 수 있겠죠. 동경이 3, 4분면에 이렇게 왔어요. 그럼 3, 4분면에 왔다. 그럼 그때 그 동경이 나타낸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각의 크기를. 그럼 그 세타는 분명히 이쪽 오른쪽으로 올까요? 자, 3, 4분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80, 여기가 27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일반각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 글씨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럼 4, 4분면도 할 수 있겠죠? 자, 4, 4분면의 각이었다 세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0도와 360도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요래 버리면 이 4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다.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1사분면의 각이니까 3분의 세타는 그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사분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자, 동경이 어쨌든 1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얘를 나타내는 요 각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게 30도였다라고 쳐보자고요. 이 각이 그냥 30도로 보이는 거지.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10도니까 걔는 당연히 1사분면의 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즉 36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온 39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390도라면 얘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세타니까 130도 이래 되겠네요. 130도. 그럼 130도는 분명 2사분면의 각일 거야. 그래서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2사분면의 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세타는 1사분면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죠. 0도에서 90도 사이. 그러나 몇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물론 n은 정수고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3분의 세타의 범위잖아. 자, 그럼 이 부등식 모든 변을 3으로 나누어 버리죠. 그럼 얘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 0도는 0,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120도, 그 다음에 곱하기 n 플러스 90을 3으로 나누면 30도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에 3분의 세타가 오는구나. n은 정수니까 몇 개 조사를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 n이 0이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n이 0이어 버리면 0도에서 30도 사이니까 그냥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야. 1사 이렇게 쓸게요. 자,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n이 1이면 120도와 3분의 세타가 이거 n이 1이니까 120도하기 30도니까 150도가 되잖아요. 아까 체크해봤던 그 내용이네. 그럼 얘는 분명히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사분면일 수도 있어. n이 2라면 2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40도가 되겠죠? 아하. 자, 그러면 240에다가 30을 더했으니까 270도가 되겠지. 자, 이건 몇 사분면입니까? 여기죠, 여기.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다 나오는 거 아니야? n이 3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n이 3이면 이게 이제 360도 드디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써보자면 360도
30도에서 30을 더할 거니까 90도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얘가 일사분면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일사분면. 다시 열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겠어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에서 아주 자주 묻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동경이 나와요, 이제.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그 크기를요, 제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분을 지어볼 텐데,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예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어. 그럼 얘도 이제 구분이 져져요. 하나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같아. 방향이 같아요. 그럼 결국 그 동경은 일치하는 거겠네요.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봅시다. 자, 알파라는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이 삥 돌다가 여기서 딱 멈췄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각의 크기를 자 세타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세타. 각도기로 쟀을 때 이거 세타인 거야. 그럼 이 알파라는 크기를 갖는 동경은 그냥 세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바퀴 돌아서 세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360도 일반각 표현하라는 소리예요.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방향이 같고 일직선상에 있어. 즉 일치했어. 그럼 얘를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베타 역시 몇 바퀴 돌아서 우리 눈에 세타만큼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아무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요거예요. 자, 일치한 상황이야. 그럼 얘가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빼봅니다. 자, 왜 빼요? 얘 같으니까 요 세타를 그냥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이 자 360도는 묶어낼 수 있잖아. 뺐을 때. 그러면 정수 이 두 정수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잖아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세타는 뺐으니까 사라지겠죠. 자, n은 정수입니다. 그건 생략을 할게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 두 동경이 일치했다? 그럼 빼봐. 그럼 뺐을 때는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를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거죠. 자, 뭔 얘기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별 말 없으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다 시초선이라고 했어요. 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서 딱 멈췄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서 몇 바퀴 돌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이 두 동경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어. 그런데 방향이 이번엔 반대예요. 이랬을 때 우리 어떤 관계를 봐야 되냐. 자, 우선은 제가 또 각도기로 쟀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볼게요. 세타. 그러면 이 베타를 먼저 써볼게. 자, 베타를 표현할 수 있는 베타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봐봐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일직선 상에 있대. 우리 막국지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도 세타야. 그러면 이 노란색 동경은 요 18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이 각은 180도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자, 좋아. 그러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도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또 세타가 보여.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또 빼보겠습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역시 360 묶어서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야. 그럼 얘는 날라가. 그럼 180도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할 때 매번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동경이 지금 일치했어. 일치했으니까 이 각하고 이 각 쉽게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타 빼면 얼마예요? 0도죠. 0도야. 0도를 보세요. 이게 안 보이는. 그래 놓고 이 앞에 일반각 표현에 의한 360도 곱하기 n을 한번 더해줘 버리면 끝나요. 그럼 얘도 봐봐. 자, 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일직선상에 있다.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이니까 결국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결국 180도가 되잖아요. 180도를 보는 거야. 알겠니? 180도를 봤어. 이걸 보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일반각 표현을 해줄 수 있는 360도 곱하기 n을 더해버리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자, 둘 다 공통점은 빼는 거야. 요 이야기가 되겠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일직선상에 두 동경이 있는 경우에요. 방향이 같을 때와 방향이 반대일 때. 이번에는 두 동경이 어떠한 직선의 대칭일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보아야 하느냐, 요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두 동경이. 자, 그럼 그려봅시다. 자, 어떤 동경,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또 있는데 정확히 x축의 대칭인 상태다, 그 말이야. 그럼 얘를 또 어떤 관계를 봐야 되냐. 우리 눈에 보이게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눈에 보이기로. 그럼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알파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베타를 볼게요. 자, 베타도 일반각 표현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 놓을게. 플러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 각이야. 베타를 나타내는 양의 방향의 동경.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얘는 지금 x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야? 여기도 세타인 거예요. x축 대칭이니까. 그럼 요 빨간색 동경은 이렇게 한 바퀴 일단 돌았다고 생각해봐. 이 시초선. 그럼 36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빼버리면 되겠죠. 360도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 빨간색 각은 360도 빼기 세타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360도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세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더해버릴 거예요. 더해봐. 어떤 일이 되나. 그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360도 역시 묶어냈다 생각하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잖아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세타 날라가 플러스 36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결국 또 360으로 또 묶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인데 걔도 정수잖아. 그럼 얘를 n으로 써버리죠 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n 물론 정수예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때는 두 동경을 더해버려요. 더했을 때는 결국 360도 곱하기 n이 돼. 이걸 또 어떻게 해? 그러면 기억을 합니까? 그냥 이 그림 자체에서 봐버리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세타인 게 확실한 거잖아. 여기도 세타인 게 확실한 거잖아. 그러면 요 세타에다가 요 빨간색을 더했어요 지금. 그럼 요 세타를 더한 대신 이 세타를 더했다라고 봐도 좋은 거잖아. 그럼 결국 몇 바퀴가 돼요? 한 바퀴가 돼버리죠. 한 바퀴. 한 바퀴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거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뭐 x축 대칭 했으니까 y축 대칭도 한번 시켜보죠. 자, 이게 y축입니다. 자, 두 동경이 있는데, 자, 이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확히 y축 대칭이 돼서 멈췄어. 얘를 베타라고 해보죠. 역시 똑같아. 우리 눈에 이 각이 세타로 보여. 그럼 알파를 표현할 수 있는 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베타를 또 표현해 볼 거야. 자, 베타는 이제 요 각을 봐야 돼요. 이 각. 자, 이 각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y축 대칭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로 보이겠죠, 우리 눈엔?
60도면 이 각의 크기 자체도 60도가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요 빨간색 동경은 이렇게 180도만큼 돌았다가 세타만큼 빼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180도 빼기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 180도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 놓고 또 여기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니까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역시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타 사라져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좋냐. 자, 우리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세타 똑같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이랑 이 세타를 더하는 건 이 빨간색과 이 세타를 더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더했을 때가 180도가 된다. 요거를 찾는 거야. 더했을 때 180도다. 그래 놓고 요 앞에 요거는 뭐예요? 한 바퀴, 일반각을 나타내주는 몇 바퀴에 해당하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이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일반각 표현해 주시면 돼. 쉽게. 매번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알겠나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쓰면 아까 어떻게 한 바퀴라는 걸 찾아냈잖아. 한 바퀴를 나타내는 일반각이 360도 곱하기 n이죠. 좋아요. 여기 칸이 조금 비좁을 것 같은데 자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샤라라 짜자자. 자, 두 동경의 지금 위치 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직선의 또 두 동경의 대칭일 거냐? 요거 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여기에 대칭. 요걸 보도록 하죠. 짜잔. 짜잔. 자, 이걸 봅시다. 그럼 y는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y는 x야. 그럼 여기 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동경을 나타내는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정확히 요 직선의 대칭인 또 다른 동경이 여기서 삥 멈췄어. 이걸 나타내는 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때 이 또 둘 사이의 관계는 뭘 봐야 되냐. 자,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일단 알파를 기준 잡아서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죠. 그럼 알파는 또 어떻게 표현돼? 자, 알파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할 일은 뭐야? 이 각을 표현하는 거야. 이 각. 자, 얘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y는 x의 정확히 대칭이니까 요각 같고 그럼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이 또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럼 빨간색 각은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90도에서 세타만큼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베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더하겠습니다. 더해서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360도 곱하기 정수까지는 되겠죠. 묶어낸 거야. 그 다음에 세타 사라지고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지. 물론 n 정수고요. 자, 그럼 얘도 또 어떻게 시험 시간에 어떻게 빨리 합니까? 그리세요. 일단 그려놓고 대칭이니까 여기 세타 여기 세타잖아. 그럼 이 빨간색하고 세타를 더하는 건 이 빨간색이랑 이 세타를 더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더했을 때 결국 90도가 되네. 이 90도를 찾으라고. 그리고 이 90도에 대한 일반각 표현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일단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분명히 얘네들은 어떤 직선의 대칭이다. 그럼 더했을 때 뭔가 일이 생긴다고. 더했을 때 한 바퀴거나 즉 360도이거나 더했을 때 180도이거나 더했을 때 90도이거나 이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 알겠나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들여봐봐요. 어떤 직선의 대칭이다. 어떤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럼 이 동경과 이 동경 딱 가운데 얘가 있는 거 아니야? 가운데? 이 동경과 이 동경 딱 가운데 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경과 이 동경 딱 가운데 얘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떠올라? 가운데 하면? 평균이라는 게 떠오르면 좋아요. 평균. 지금 다 더하고 있잖아. 더하고 있잖아요. 더하고 있어. 우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그걸 떠올려 봐도 좋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했는데 2로 나누면 얘가 돼. 2로 나누면 빵도가 돼.
빵도. 쉽게 이렇게 볼게요. 두 개를 더했는데 너는 빵도가 돼. 그럼 평균이라는 건 2로 나누더라도 얘는 어쨌든 빵도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직전 상황을 보는 거야. 평균 내기 전에는 다시 2배잖아. 2배를 했을 때 빵도가 되는구나. 빵도는 건 좀 헷갈려. 이거 봐봐. 자, 그러면 지금 요 알파도와 알파도가 아니겠죠? 요 알파와 베타의 지금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90도가 될 거라고. 90도. 평균을 구해보면 이게 90도가 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평균 구하기 직전 요 2를 다시 양변에 곱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각 표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봐봐. 자, 얘와 얘 평균 몇 도예요? 평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요각 45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45도. 그렇죠? 그럼 평균은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다시 두 개를 더했을 때 상을 보려면 2를 곱해버리는 거야. 45도에 2를 곱해서 90도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각 표현만 마지막에 처리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아까 했던 그 일치,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밖에 없어. 근데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네 번째 뭐 비슷해요. 아이디어는 똑같아.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두 동경이. 자, 봅시다. 으쌰. 자,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두 동경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 이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고, 하나는 정확히 이 직선의 대칭인 이 각을 볼게요. 요거. 자, 요거를 나타내는 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 가보자면 얘는 우리 눈에 또 이제 요만큼이 세타로 보였다 이거야. 세타. 그 알파 어떻게 표현해요? 알파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베타를 나타내는 것도 어쨌든 일반각 표현해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뭐시기야? 우리 뭐시기가 지금 여기에요. 이걸 봐야 돼. 자, 그럼 이게 또 분명 대칭성을 이제 활용해야겠죠. 지금 여기가 세타랍니다. 여기가 세타야. 그럼 잘 보면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정확히 요거의 대칭이잖아. 물론 여기도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을 잘 봐봐. 90도 더하기 점이잖아. 그럼 여기도 지금 직각이니까 90도잖아요. 90도 더하기 점이니까 여기도 세타 아님?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도 세타야. 그럼 이 빨간색 동경은 이렇게 270도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뺐다라고 봐도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7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아. 그럼 역시 뭐 합니까? 더해요. 슈라락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사라져 270도 요거죠. 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해서 요 270도 더해서 270도다를 보는 게 요 각과 요 각이 같다거든. 같으니까 빨간 거에다가 이 각을 더하는 건 이 각을 더하는 거니까 270도다. 이걸 보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 자, 그래서 평균을 잘 생각해봐요. 평균 떠올려봐. 자, 얘와 얘 딱 가운데 지금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각이 지금 여기 45도라는 거 확실한 거잖아. 그럼 90도에다가 45도 더해서 몇 도래요? 135도래요. 뭐가? 두 개의 평균이니까 다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270도가 되는 거죠? 27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각 표현을 꼭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요 이야기였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크게 파트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두 개로 나눈 거야. 하나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야. 하나는 어떤 직선의 이 직선의 대칭인 상황을 크게 나눴던 거예요. 제가 번호로 했던 앞에서 1번과 2번이었고 이게 3번에서부터 지금 좀 전에 한 것까지 3번, 4번? 여기에서 또 제가 1, 2, 3, 4 했었군요. 네 가지. 자, 이건 전부 다 어떤 합이 일정한 경우야. 뒤에 부분 합이 일정. 앞에 건 차가 일정한 경우예요. 차가 일정.
이걸 좀 잘 구분 지어서 꼭 그려보고 이해하고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필수 예제는 한 문제인데 확인 문제가 또 플러스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다 해볼게요.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필수 예제 3번을 바로 봅시다. 지금 세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때 세타를 구해봐라. 세타는 이 범위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범위는 항상 마지막에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맘대로 그려. 짜잔 짜잔. 자, 세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어차피 일치해. 우리 눈에는 겹쳐서 이렇게 하나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게 세타, 5세타가 된다는 소리야. 아무튼 우리 눈에 각도기로 쟀을 때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어쨌든 같을 거니까 빼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드셔야 하는 생각이라고. 뺀다. 5세타에서 세타를 뺀다. 뺐으면 0도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걸 뺐으니까. 근데 0도에 대한 일반각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예요. 뭐 플러스 0도는 생략해도 좋은 거죠. 오케이? 그럼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세타의 범위가 세타 값이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양변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빌어서 이 범위를 챙겨보세요. 그럼 세타라는 것은 0도부터 360도 n은 정수니까 이제 막 대입해보는 거지. 자, 세타는 자 n이 0이면 안 되겠죠. 0도보단 커야 되니까. n이 1이면 90도, n이 2면 180도, 자 n이 3이면 270도, n이 4라면 360도인데 그거보다 또 작아야 되니까 세타로 가능한 건 이 3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런 유형. 알겠죠? 그 다음 확인 문제 175번을 바로 볼게요. 자, 확인 문제 175번을 보면 두 동경이 있는데 세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다. 근데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 반대. 짜자. 자, 이럴 때 뭐 세타 구하는 거죠. 근데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합니다. 90도에서 180도 사이다. 그러면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이 세타의 범위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 근데 처음부터 이거에 맞추어서 이 동경을 그려보려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야. 봐봐요. 자, 지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의 각인 거야. 이게 지금 세타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를 그냥 세타, 몇 바퀴 돌아서 세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두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세타 표현을 해봐.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지만 세타야. 그리고 우리 눈엔 요만큼이 뭐 알파로 보인다 이렇게 두셔도 좋다고요. 그 다음에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할 각은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이게. 아무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지금 7세타야. 이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헷갈려 버린다고. 자, 지금 요만큼이 알파잖아. 내가 표현하기로 알파잖아. 그러면 요만큼에서 요 알파를 빼버리면 결국 반바퀴가 되겠죠? 반바퀴. 뺐을 때 반바퀴. 뺐을 때 반바퀴. 즉 180도가 된다. 이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식으로 써보자면 어떻게 돼요?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이 반바퀴. 그럼 반바퀴를 나타내는 게 180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꼭 일반각 표현을 해주세요. 요거였다고. n은 정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 쭉 풀어볼게. 이게 6세타야. 그럼 6세타고 이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세타가 나오겠죠? 6으로 나누면 얘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건 30도 이렇게 되겠네. 이게 세타야. 그럼 세타의 범위가 이제 9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제 n을 찾아버리면 되겠죠. n이 1일 때는 안 되겠죠. 1이면 딱 90 되니까 안 되잖아. 그치? n이 2일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타는 120에다가 30을 더했으니 150도가 되겠다. n이 3이라면 36, 180 넘어가 버리잖아. 안 돼. 그래서 이때 세타는 150도로서 유일하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저기 맞춰서 그리면 항상 헷갈린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두 동경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만만하게 1사분면을 그려버리세요. 하나를. 그럼 또 다른 하나를 이렇게 방향 반대로 그려주시면 이게 훨씬 보기 편하다고. 그럼 요만큼이 알파야.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요만큼에서 요 알파를 빼버리면 180도가 훨씬 쉽게 보인다고. 180도가 훨씬 쉽게 보여.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밑에 두 문제 더 해볼게요. 자, 확인 문제 176번 볼게요. 5세타, 2세타 두 동경이 있는데 X축 대칭이래. 세타 이번에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려보라고요. 그려봐. 자, X축 대칭으로 그려주세요. 샥. 샥. 자, 뭐가 5세타, 뭐가 2세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좀 2세타, 뭐 X축 대칭인 관계야. 자, 그랬을 때 그려놓고 그럼 너가 알파도면 너가 알파면 너도 알파일 거야. 이런 관계를 지금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알파였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돌았을 때 이 각과 얘를 더할 때 얘 더하기 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바퀴를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걸 5세타, 제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두 동경을 더한다고요. 더해요. 더했을 때 한 바퀴. 360도 곱하기 n 요래 표현을 해버리면 돼. 자, 한 바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 0도도 되는 거고 여기 360도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생략해버려도 좋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봐도 좋다고 했었죠? 대칭일 거니까 그 딱 가운데 얘가 있을 거야. 이게 평균의 의미인 거예요. 평균이잖아.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5세타와 2세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인 거잖아. 그게 지금 0도였단 말이죠. 0도였어. 근데 0도였는데 그걸 다시 2배를 해줘버리면 곱하기 2 해서 어쨌든 0도가 되는 거죠. 0도. 맞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일반각 표현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라고. 이거 생략해주고 결국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좋아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 되겠지 뭐. 자, 7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세타를 구체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세타의 개수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7세타의 범위를 봐버리죠. 그 만족하는 정수 n을 찾아버리면 되잖아, 이 범위에서. 그래서 7세타의 범위를 봐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 7배 하면 얘 뭐 어쨌든 0도죠. 0도부터 자, 이거 7 곱합시다. 어려운 계산이에요. 0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180도 곱하기 7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싶냐면 180도 곱하기 2n 이렇게 봐버릴게. 그럼 좀 비교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뭐 계산 정도이니까. 이거하고 7하고 비교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자, n은 어쨌든 정수니까 뭐 음수는 안 될 것이고 0도보다 커야 되니까요. 뭐 1부터 가능하겠죠. 그럼 n 1일 때는 괜찮은 거지. 1이면 얘는 2인데 얘는 7보다 2가 더 작은 거니까. 2여도 괜찮겠죠? 4니까. 3이어도 괜찮겠죠? 얘는 6이니까. 6은 여전히 7보다는 작잖아요. 4면 어떻게 돼요? 8? 안 돼. 그래서 3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 뒷부분은 그냥 계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런 식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나? 자, 바로 이어서 177번 봅시다. 자, 세타, 3세타가 이번엔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세요. 일단 그려보고 파악하는 거야. 자, 그려봅시다. 자, Y축 대칭처럼 보이나요? 자, 이랬을 때 뭐 얘를 제가 세타, 3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우리 눈에 여기가 알파로 보인다. 그러면 대칭이니까 너도 뭐야? 너도 알파야. 그러면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 동경의 크기와 이 알파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하시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4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더하기 3세타. 요게 180도가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해라 요거예요. 이걸 찾고 일반각 표현. 그럼 답 내보면 세타는 이거 4로 양변 나눕니다.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 46, 4, 5, 20 이렇게 되겠죠? 자,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180도 사이입니다.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자, 세타는 자, n이 0일 때 어떻게 돼요? n이 0이라면 45도죠? 자, n이 1이라면 90 더하기 45니까 135도가 되겠죠. n이 3이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좀 더 평균으로 갔으면 좋겠어. 자, 얘와 얘 평균이 이 동경이잖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게 지금 90도란 말이야. 90도. 근데 평균이라는 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2로 나눈 게 지금 요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3세타 더하기 세타가 결국 180도다를 먼저 찾으시라고요. 이걸 찾는 거야.
그래 놓고 일반각 표현 해버리면 됐다. 네, 짜자.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살펴볼 것이 60분법과 호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각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60분법이라는 건 지금까지 늘상 써왔던 방법입니다. 몇 도 하는 그런 도를 단위로 하는, 즉 디그리죠. 디그리. 그런 방법이야. 책에 따라서는 원을 뭐 360등분했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정삼각형 있죠. 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잖아요. 그 60도를 60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60등분을 했을 때 그 한 조각에서의 이 크기를 1도라고 하는 거죠. 1도.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이제 각을 좀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도로는 이게 좀 세밀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1도를 또 60등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해요. 1분. 그리고 요걸로도 또 부족했나 봐. 더 세밀하게 요 1분을 또 60등분 했대. 그래서 1분의 60분의 1을 1초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시간의 단위가 사실은 여기에서 먼저 왔던 거예요. 1분 1초.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 이 60분법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등분을 했단 말이야. 뭔가 딱딱 끊어져 있어요. 연속적이지가 않아. 딱딱 끊어져 있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우리 이제 삼각 함수라는 걸 다룰 거잖아. 옛날 사람들도 공부를 하다가 이 60분법이라는 각의 단위를 쓰다가 삼각 함수라는 걸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봤더니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 이거야. 왜? 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 자, y는 sin x다. 이런 삼각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요 x가 뭐냐면 이제 각이에요. 각. 우리 중3 때도 뭐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듯이 똑같은 걸 할 거예요. 근데 요 각이 60분법의 각이면 딱딱 끊어져 있어서 뭔가 불편하더라 이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평면 위에 그리죠. 그럼 좌표평면 위에서 여기에 x축이야.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y라는 값이 딱 튀어나와서 뭔가 대응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때 이 대입해 볼 수 있는 이 x값은 무수히 많은 이 실수들이어야 돼. 이게 실수여야 돼.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를 일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특히 나중에 이런 삼각 함수를 가지고 또 미분도 할 거란 말이죠. 미분할 때 특히 그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각을 실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이 호도법이라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호도법 필요에 의해서 자 각을 실수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뭔 말이냐? 호도법이 도대체 뭔데요? 자, 각을 새롭게 정의를 해요. 샥 짜라. 부채꼴을 하나 그렸습니다.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을 R.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부채꼴을 호죠, 호. 요 호의 길을 L이라고 할게요. 이 호가 요 호야.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중심각이 있잖아요.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타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호도법이냐? 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요 호의 길이의 비율이에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반지름의 길이는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호가 변한다고 생각해봐요. 호가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는 거야. 길어지면 이 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겠지요? 연속적으로 커지는 거야. 연속적으로. 연속적이다. 그래서 실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의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세타라는 것은 자, 요거에 대한 얘의 비율이야.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R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R분의 L. 즉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이 크기라고 약속하겠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에서의 각의 크기는 다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요거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봐봐요.
자,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요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4cm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호의 길이를 자 2cm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얘분의 얘라고.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세타는 단위까지 살려보겠습니다. 4cm 분의 2cm가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와 4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 될 거야. 근데 이 단위까지도 사실은 약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센치도 약분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2분의 1이다 라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요 뒤에 무언가 붙죠. 뭐가 붙냐면 라디안이라는 게 붙어요. 라디안. 그리고 생략해도 좋다 항상 이래. 자, 호도법에서의 각은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인데 여기에 라디안. 이런 게 꼭 붙어. 그럼 라디안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레디우스 앵글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레디우스 앵글, 이거는 반지름이라는 뜻이거든. 반지름 각. 그러니까 반지름에 대해서 뭔가 각을 표현했다. 그래서 라디안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건 각의 단위가 아니야 사실은. 각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냥 라디안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 뿐이야. 얘는 그냥 하나의 실수예요. 세타는 그냥 2분의 1이라는 실수야. 마치 이제 단위처럼 여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단위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랍니다. 알겠나요? 그냥 라디안이라고 편의상 붙여주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고3 첫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 본날 실검에 라디안, 1라디안이 검색어에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 문제, 주관식 문제 1라디안에 대해서 나왔어.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봐요. 여기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도 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계속 커지다가 호의 길이가 커지다가 반지름의 길이랑 딱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잘 계산해보면 R분의 R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 R분의 R이 1인 거잖아요. 이게 1라디안인 거야. 호도법에서의 각이었던 거예요.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한다고. 1이라는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반원입니다. 자, 반원이고요. 이 중심이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반원도 부채꼴이죠.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이 원주의 딱 절반이 될 거잖아. 원의 둘레는 2파이 R 아닌가요? 2파이 R을 2로 나눠버리니까 얘는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생기는 이 중심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호도법으로 표현하자면 R분의 파이 R이 돼. 그럼 R분의 파이 R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요만큼이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라디안 생략하고 파이가 되는 거예요. 호도법에서. 그럼 60분법, 우리가 익숙했던 그 60분법에서는 이 파이가 몇 도일까요? 반바퀴잖아.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즉 파이는 180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답니다. 알겠지요? 중요해요. 파이는 180도다. 라디안 생략된 거. 좋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60분법하고 호도법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헷갈리게 돼 있어.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헷갈리게 돼 있냐면 1라디안이 몇 도냐, 1도가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 관계식을 잘 떠올려 보면 좋아. 자, 보세요. 자,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럼 라디안을 이렇게 보는 거야. 파이 곱하기 1로 볼 수 있는 거죠. 파이는. 그래서 굳이 이제 라디안을 한번 써보자. 우리 기본 단위는 이제 1일 때가 이제 기본 단위를 하잖아요. 그럼 파이가 180도야. 180도도 기본 단위를 1도로 보세요. 그럼 180도는 1도를 180번 간 거야. 파이 라디안은 1라디안을 파이번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1라디안이 몇 도인가가 궁금하단 말이죠. 1라디안이 몇 도다? 그러면 양변을 파이로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럼 파이로 나눠보세요. 그럼 파이분의 180도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1도가 궁금해. 1도가 몇 라디안인가? 그럼 1도라는 것은 양변을 180으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지. 그럼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
나중에 라디안은 다 생략이에요. 이걸 뭐 단위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야. 도는 단위야. 1도라는 것 자체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180은 파이라는 것은 실수예요.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잘 기억을 해줘. 까먹었을 때는 이 파이는 180도다를 꼭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바로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도가 있어요. 300도가 몇 라디안이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처음에는 너는 300 곱하기 1도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기본 단위. 그럼 1도라는 것은 180분의 파이야. 물론 라디안이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0, 0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6으로 나누면 6, 3, 18, 6, 5, 30. 그래서 3분의 5파이 라디안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거꾸로 3분의 5파이가 몇 도냐? 이걸 계산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5파이. 자, 얘도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다만 3분의 5파이 곱하기 1라디안 이렇게 보는 거라고. 1라디안.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야. 왜 파이 약분해가지고 60도 곱하기 5가 되니까 300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앞으로 라디안에서 60분법으로 올 때, 호도법에서 60법으로 올 때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버려요. 180도 그럼 60도 곱하기 5가 되어서 바로 300도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답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각이 있어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자주 나오는 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해도 좋은 거야. 암기. 자, 예를 들어 시작은 항상 요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즉 파이는 180도다. 요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일단 2배 해볼까? 2배. 그럼 2배 하면 360도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퀴잖아. 한 바퀴가 2파이와 같다. 반 바퀴, 즉 180도는 파이다. 그럼 이걸 이제 2로 나눠버릴게요.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어떻게 되나? 이거 2로 나눴으니까 90도잖아요. 오케이? 3으로 나눠볼까? 그럼 3분의 파이 얼마예요? 3으로 나누니까 60도잖아. 갑자기 6으로 나눠볼게요. 자, 6분의 파이. 이거 6으로 나눴으니까 30도잖아. 자, 일단 요거 3개 봐봐. 아주 많이 쓰이게 될 각들인 거니까 뭐 2분의 파이는 너무 쉽지. 근데 요것도 이제 파이 자리에 180 대입하면 약분해서 뭐 90도다 이렇게 봐도 좋지만, 이거 구구단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얘 곱한 게 얘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2, 9, 18, 3, 6, 18, 6, 3, 18 이렇게 기억해버리라고. 다시 6분의 파이가 몇 도더라 했을 때 6, 3, 18, 30도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4분의 파이는 자 파이가 이제 180도이니까 나눠버리면 45도가 돼요. 4분. 이건 구구단 잘 안 되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가 45도다.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답니다. 자, 연습 또 응용. 3분의 2 파이. 이게 몇 도일까요? 3분의 2 파이. 자, 그럼 파이가 180도니까 대입해가지고 약분해서 120도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보세요. 3분의 파이에다가 2가 곱해진 형태인 거잖아. 그럼 3분의 파이가 60도. 60도 곱하기 2니까 너는 120도. 이렇게 보라고요. 그럼 아까 했던 300도 있죠? 자, 이거 호도법으로 바꾸면 아까 이렇게 해서 300 곱하기 1도 해가지고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이용해도 좋아. 60도 아니면 30도를 이용해도 좋아요. 60도로 볼게. 그럼 60도 곱하기 5인 건 확실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60도를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지. 6, 3, 18, 3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3분의 5파이로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거 해볼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자, 2분의 파이가 90도죠? 90도고 그게 3개 곱해졌으니까 270도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답니다. 알겠네요. 자, 일단 관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이 값이 다 계산이 돼 있어요. 60분법이 호도법으로, 호도법이 60분법으로. 그 중에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우리 그냥 계산해 봅시다. 7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시 75 곱하기 1도예요.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오면 돼요. 좋아요. 자,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5로 나눠버릴까? 자, 5로 나눠버리면 5, 1은 5, 25.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5, 35. 30. 5, 6에 30. 또 뭘로 나뉘어요? 또 3으로 나뉘네. 3으로 나누면 12죠? 3으로 나누면 5죠? 그래서 12분의 5파이 이렇게 좀 바꿔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160도 마찬가지입니다. 16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1도니까 좋아. 00 약분시키고요. 2로 되겠죠. 2, 9, 18, 그 다음에 2, 8에 16, 9분의 8파이. 익숙하지 않은 각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좀 익숙해야 돼 이제. 아까 연습도 해봤지만 이 마이너스는 그냥 음의 각을 표현하는 것 뿐인 거고, 이 300도 있죠? 얘를 60도 곱하기 5로 보자고. 그럼 60도가 3분의 파이 6, 3, 18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가 5배네? 그럼 3분의 5파이. 이렇게 좀 바로 암산을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 호두법에서 60분법 바꾸는 건 쉬워. 왜?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줘도 좋고, 요거는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파이 아니에요? 이제 6분의 파이 같은 거 익숙해야 돼. 이게 몇 도니까? 30도니까. 그래서 30도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30도의 절반을 이거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5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3분의 파이가 몇 도죠? 60도. 3, 6, 18. 60도가 10개 곱해진 거야. 그래서 600도가 되겠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좀 익숙하게 해야 돼, 평소에.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일반각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일반각. 자, 이 일반각도 우리 60분법으로 해봤으니까 호도법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뭐 그 정도예요. 즉,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물론 n은 정수, 별말이 없다면 알파도는 우리 양의 방향의 한 바퀴에 해당하는 0도부터 360도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이제 호도법 배웠으니까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바퀴, 반 바퀴.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2파이가 360도잖아요. 2파이. 그래서 얘를 호도법으로 일반각 표현하면 2파이 n을 이제 2n파이 주로 이렇게 써요. 파이를 맨 뒤에 써. 그리고 플러스 요 알파도에 대한 호도법이 또 있겠죠.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은 정수고요. 세타는 양의 방향의 한 바퀴에 해당하는 0에서부터 0 이상, 뭐 2파이 이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련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1번 30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300도라는 각 자체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300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요 정도에 왔겠죠. 300도. 한 바퀴 내에 있는 각 자체니까 얘를 그냥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앞에 2n파이만 붙여봐도 충분할 거예요. 좋아. 그럼 이걸 표현해보자. 어떻게 되나? 이거 60도 곱하기 5로 보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점점. 60도가 왜? 3분의 파이니까. 6, 3, 흐하.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n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입니다. 물론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0도 일단 표현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10도니까 이제 음의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으로 18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갔겠죠? 그러니까 이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양의 한 바퀴 내에 있는 각을 표현해봐요. 몇 도겠어요? 150도겠죠? 이쪽이 210도였잖아. 마이너스 210도. 더해서 360도 되려면 150도겠지? 그래서 이 15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고 2n파이 붙여버리면 되겠다. 음의 각일 때는 좀 주의해주세요. 자, 따라서 자, 얘는 이렇게 해보자. 30도 곱하기 5잖아요. 3, 5, 15, 그치? 30도는 6분의 파이니까. 6, 4, 흐하.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좀 빨리 바꿔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50 곱하기 1도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익숙한 수, 30의 배수, 뭐 60의 배수 이런 것들은 쉽게 가자고요. 됐다. 끝났다. 따라서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물론 n은 정수다. 짜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각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호도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에 대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크기를. 자, 이 반지름의 길이를 R,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됐던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라디안. 네, 라디안 생략한다. 이렇게 실수로 표현했다 였잖아. 그러면 우리 L을 구하고 싶으면 이 R과 세타를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과 세타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더라 이거야. 양변에 R 곱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 요 세타는 어떤 방법에서의 각의 표현이어야 해요? 그렇죠? 호, 도, 법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나요? 이거죠. 넓이. 여러분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에 넓이, 호의 길이 다 비례하죠. 비례한다는 건 뭐야? 중심각의 크기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 중심각의 크기가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넓이도 3배.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관계.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요 세타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지금 S라고 둔 거라고 제가. 그런데 이 원의 넓이로 가자고요. 원. 그럼 원은 이 중심각이 360도 호도법이니까 2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원의 넓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비례식을 풀어버리면 된답니다. 자, 따라서 내항의 곱 2파이 S가 외항의 곱 파이 R 제곱 세타와 같더라. 그럼 양변 파이로 나눠주시죠. 그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자, 얘를 이제 쓰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세타. 세타는 중심각, 호도법에 의한 중심각. 근데 얘도 잘 풀어봐봐요. 자, 얘도 잘 보면 2분의 1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R 제곱을. 그럼 요 뒤에 있는 R 세타는 L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얘는 또 뭐와도 같은 거야. 2분의 1 R L.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아도 이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요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짜잔. 부채꼴이 있어요. 자, 이 중심각 세타를 뭐라고 해볼까? 2라디안이라고 해보죠. 2라디안. 2라디안이면 사실 좀 더 커야 되는데 그냥 봅시다. 2라디안이고. 자, 이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4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해라. 호의 길이 얼마? 2, 4 그냥 8이 돼버리는 거라고. 2, 4, 8 4, 2, 8 그럼 넓이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좋은 거야. R제곱 세타. 그래서 16 혹은 2분의 1 R L 구해놨으니까 L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얼마예요? 16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필수제 6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 호의 길이가 2파이 cm인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와 넓이 S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우리 뭐 반지름 기호로 R 이렇게 쓰는 거잖아. 밑에 써볼까? R. 지금 R이 4cm인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이 2파이 cm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중심각 세타는 그냥 호도법의 그 정의에 의해서 뭐예요? R분의 L이잖아. 4분의 2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됐겠죠. 90도 4분 1이었겠지. 자, 그때 아무튼 넓이를 구하라. 그럼 넓이는 요 R하고 L이 있으니까 끝나버리는 거라고. 굳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분의 1 R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중중 4파이. 근데 단위가 있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우리 단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단위 다시. 아까 봐봐. 호도법에서의 중심각은 이렇게 정의된 거라고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 2파이 센티미터. 그럼 여기 센치도 다 약분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약분해가지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예요. 2분의 파이라는 실수. 자, 그 다음 넓이도 잘 봐봐요.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cm잖아.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cm잖아요. 그럼 얘는 잘 계산을 해보면 숫자끼리 봐봐. 그럼 이 약분돼서 4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센치니까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단위예요. 단위끼리도 계산이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7번. 아우, 이거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별표 하나 할까요?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요건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중심각, 넓이가 최대일 때, 지금 둘레 길이가 일정하단 말이야. 8로 일정해.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 2예요. 2라디안이에요. 2라디안. 일단 내가 이걸 뭐 암기는 하고 있지만 뭐 이유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2일 때가 최대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고 지금 여기가 R이에요. 지금 빠르게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 L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힌트가 둘레 길이 8이라며. 그럼 2R 플러스 L인데 요게 8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R이 지금 얼마야? 난 2를 이미 알고 있어. 2를 알고 있어. 그럼 뭐야, L은? R 세타잖아. 예, 2R, 4R이라고요. 4R. 그게 8이래. 그럼 R이 2야. 그럼 R이 2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럼 얘는 2R이라니까? 2 4라니까? 그럼 그때 넓이는 2분의 1 R L이라고요? 그럼 그때 최대 넓이 4 이렇게 가는 거라.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왜 이게 4고 왜 이게 2인지는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뭘 본 건가 제가. 자, 볼게요. 둘레 일단 그려봐. 쫙. 여기 R, 여기 R, 여기 L이에요. 아이고. 짜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둘레 길이는 R 2개, L 하나잖아. 2R 플러스 L. 이게 지금 8로 일정한 상황인 거야. 그때 부채꼴의 지금 넓이를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넓이 잘 생각해 볼래요? 넓이 S라고 할게요. 그럼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 L인 거잖아. 2분의 1 RL. 여기도 RL, 여기도 RL이야. 그런데 합이 일정해요. 그런데 뭔가 곱에 대한 표현이 있어. 떠오르는 거 없나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 단 얘네들이 양수여야 돼. 근데 양수잖아요. 길이니까.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 산술기하. 즉 2R 더하기 L이라는 것이 2배의 루트 2R L과 같은 거라고요. 이게 크거나 같다. 최대값. 여기에 보면 이 넓이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자, 계산을 좀 해보자면 이 값이 지금 8로 일정한 상황이잖아. 그럼 양변을 2로 나눠봐요. 2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얘는 4가 되고 여기는 루트 2R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해야겠죠? 양변 제곱하면 16. 여기가 2RL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로 나눠도 좋은데 나는 2분의 1 RL을 등장시키고 싶단 말이죠. 양변을 4분의 1로 나눠봐요. 그럼 4분의 1로 나누면 얘 4죠. 자, 얘 4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 RL이죠. 요게 바로 뭐야? S죠. 맞습니까?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예요. 넓이의 최대값은 4다. 그런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대인 거잖아.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슈르르르 와가지고 얘와 얘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즉 2R과 L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건데 L은 또 뭐야? L은 R 세타잖아.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맞습니까? 그럼 그때 이 R 세타와 R이 같아. 그럼 R로 나눠버리면 그때 세타는 2라는 걸 알 수 있지요. 2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맞습니까?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세타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찾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게 자주 나온다고 했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정해요. 일정해. 뭘로 일정할지 모르겠어. 일정해. 그럼 일정했을 때는 결국 요 2R 더하기 L이 일정했을 텐데 그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산술기하를 생각했을 때 얘와 얘가 같을 때 2R과 L이 같을 때 최대를 갖는 거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방금 확인해 봤듯이. 근데 L은 R 세타였다.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은 상관없이 R 나눠버리니까 세타가 2다라는 게 금방 밝혀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역추적했던 것처럼 세타 2라고 두시고 R, L 다 구해버릴 수 있는 거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 책에는 여기에 없어요. 이 설명이 없어. 이걸 어떤 입장에서 봤는지 보세요.
물론 그 아이디어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자,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세팅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R 더하기 L이 8로 일정해. 근데 우리 넓이 S는 2분의 1 R L인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자, 이게 보니까 얘를 한 문자에 관해 풀 수 있겠죠. L이건 R이건 L에 관해 푸는 게 보다 낫겠지. 그럼 8-2R 되는 거야. 그럼 여기 L 자리에 얘를 쭉 대입해보면 R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와요. 이 넓이가 R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R 8-2R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뭐 2분의 1 뭐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R에 4-R 이렇게 될 거예요. R에 관한 2차 함수거든. 그럼 보면 그래프 그려봐요. 이게 이제 R축이 되겠죠. 얘는 위로 볼록하는데 R축과 0과 4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이때 안 그렸지만 이 축이 S축이 되는 거잖아요. 라지 S축. 그려볼까요? 이렇게 라지 S축이야. 라지 S가 최대인 순간은 이 꼭지점일 것 같잖아요. 꼭지점 찾아봐. 대칭성이니까 2잖아. 그럼 2일 때 여기 함수값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가 되어서 여기 4죠. 그러니까 이 4가 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게 맞아. 언제? R이 2일 때. R이 2일 때. R이 2야. 그럼 그때 우리 중심각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중심각 어떻게 찾아요? 넓이가 지금 4야? 2분의 1 R L. 이게 지금 4야. 근데 R을 2라는 걸 알아. 이게 2야. 그럼 이거 무슨 L이 4라는 소리잖아요. L이 4. 그럼 얘분의 얘. 이게 중심각 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 하나 놓쳤어요 지금. 뭐 놓쳤냐면 범위 놓쳤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 L이라는 건 길이니까 얘 양수여야겠죠. 이참수 이렇게 다 그려지지 않는다고. 자, 어떻게 돼요? 그럼 이 R이 8보다 작을 거니까 R은 4보다 작겠네. 근데 R 자체도 길이니까 양수여야겠죠. 그러니까 0과 4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 다행히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 해설지 풀이에요. 네. 그러나 이 부채꼴에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상태 나오면 꼭 산술기하 떠올려주세요. 산술기하. 적어도 산술기하. 알겠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